이번 강의에서는 군계 학조단위 학습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진기기창에 도착한 기술 유학생들은 무기 공장이 동국과 남국에 배치되었습니다. 무기 제조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말이죠. 청국과의 합의에 따르면 기술 유학생들은 화약 제조에 중점을 두고 기술을 익히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화약 제조에 황산, 질산, 염산 같은 강산은 매우 중요한 원료였는데요. 화약의 중요한 재료인 질산을 제조하는 기기 작동법도 훈련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 2명이 강수창에 배치되었습니다. 강산의 대량 생산에는 증기기관을 통한 고압, 고열의 환경 조성이 필요했는데요. 하지만 조선은 사람의 힘으로 작동하는 소규모 강산 제조기 관련 기술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훈련 종목을 11개의 과로 정해 제도, 주조틀, 재련을 위한 번사, 장총 제작, 증기기관과 기기화로, 화기, 전기, 화약 등의 부서에 1명 또는 4명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38명의 기술 학도들은 동, 남국 14개 처에 배치되었지요. 각 부서에 2명의 관원과 번역관 2명, 심부름꾼 1명을 배속시켜 학도들의 학습을 감독하고 돕게 했습니다. 막상 정해진 훈련 분야를 보면 청국이 설정한 조선 기기창의 규모와 수준의 필수적인 기술 분야로 정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 협상과 좀 어긋난 것인데요. 철강 재련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처리 공정 가운데 하나인 숙철 과정 등이 제외되었어요. 그리고 서양어 교육과 탄피를 제조하는 동모창에 2명을 더 배치했습니다. 이는 서양과의 수교를 염두에 둔과 동시에 조선 기기창을 탄약 제조 공장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월 초 공장 작업이 개시되면서 기술 학도들은 본격적으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천진의 무기 공장 가운데 가장 큰 공장은 기계창이었는데요. 수많은 기계가 설치되어 기기를 제조하거나 이전에 수입한 기기를 수리하는 곳이었죠. 기계들의 작동법과 관련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부속품을 갈거나 구멍을 뚫는 천공의 기술만을 익히도록 했습니다. 화약창은 소속 분국이 많은 공장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석탄을 태우는 소탄국, 초석을 끓이는 자초국 등을 포함해 8개 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술학도는 소탄국에 배치되었습니다. 소탄국에서는 화력을 높이기 위한 굴뚝과 아궁이의 구조를 공부할 수 있었는데요. 조선 무기 공장은 주로 수동식 기기를 사용할 예정이었기에 학도들에게 필요한 기술은 아니었습니다. 또 기기를 설계하는 제도창과 기기의 모형을 만드는 목양창에도 배치되었는데요. 이들 공장에 배치된 학도들은 하급 기술자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무기 공장의 기술 훈련은 관련 분야의 기초 과학 지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몸 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 학도들은 최선을 다해 공부했지만 역부족이었지요. 훈련처 배속 이후 3명이나 재능이 없다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무기 공장의 동국 소속이었는데요. 이 점은 평가에 편견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동국의 기술훈련생 총 담당자는 조선의 기술 유학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번준덕이었습니다. 그는 훈련이 시작되기 전 김윤식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는데요. 조선이 서양의 기기 제조술과 학문을 익힐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재정이 빈약한 조선은 비싼 기기를 살 수 없기에 기술을 익히는 일 자체가 쓸데없는 일이라고 했죠. 또 그는 조선 유학생들이 강수 제법을 빨리 익힐 수 있도록
수동기기를 구입해달라는 김윤식의 요청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조선 학도들이 한계를 버텨내는 자질이 매우 부족하다고 깎아내렸지요. 이처럼 기술 전수에 비협조적이던 동국 총담당자가 조선 학도들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동국의 훈련이 남국보다 훨씬 느슨하게 진행되기까지 했죠. 김윤식은 이런 상황이 학도들에게 질책으로 이어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국의 학도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음을 반성하기도 했죠. 하지만 동국에 재주 없다는 평가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동국에 배치된 학도들이 특별히 무능하고 열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동국을 제외한 다른 곳에 배치된 학도들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동국과는 상황이 확연히 달랐어요. 남국에 배치된 조선 학도들은 동국과는 다른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는 또 다른 시사점입니다. 남국 책임자 작양수는 교육 한 달이 지난 2월 제도창과 목양창에 배치된 안욱상, 조태원, 김성원 등 세 학도들이 5년은 넘게 걸리는 어려운 분야의 기술을 큰 무리 없이 빠르게 습득하고 있다고 김윤식에게 보고했어요.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도들이 훈련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나면서 소속된 곳의 규칙을 익혀 잘 적응했고 기술도 문제없이 익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 중엔 상훈, 안준, 조한근, 송경화처럼 실력이 급격히 향상되어 교관들의 눈에 띄는 학생들이 생겨나기도 했어요. 상훈 같은 학도는 3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전기 원리 학습과 전기 기기 작동 원리 훈련을 3개월도 채 못 되어 습득했지요. 또 실력이 향상됨에 따라 훈련 장소인 천진을 벗어나 기술을 익히기도 했습니다. 조한근과 송경화의 경우 수레포 제작과 훈련 방식을 배우기 위해 청의 해군 기지인 대고에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달라진 학생들의 훈련 태도와 기술의 향상에 힘입어 김윤식은 강수창의 학도들을 화약창으로 이속시키거나 훈련을 강화해 줄 것을 기기청에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유학도들이 배치된 곳들 가운데 수사학당을 살펴볼까요? 이 학당은 북양함대 장교를 육성하는 현재의 해군사관학교와 같은 곳입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산수, 항로와 별자리 등급 등을 배웠습니다. 4, 5학년이 되면 삼각함수, 역학, 위적분, 측량같이 항해술과 직접 관련된 과목을 익혔는데요. 더불어 무기와 기기를 다루는 법, 물리, 화학 등 서양 과학의 기본 원리, 축성술 등 명실공히 해군 장교로서 필요한 학문과 기술을 익혀야 했습니다. 이 학교는 입학 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예비 기간을 두어 서양어 교육 후 시험 통과자만 입학시켰어요. 이 조치는 수사학당 교육을 전담하는 교관들 가운데 외국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선 유학생들은 이 예비 과정에서 서양어를 익혔죠. 서양어를 배우기 위해 수사학당에는 6명의 조선 학도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이들의 어려움은 다른 부서의 학도들에 비해 더 심한 편이었죠. 유학생들 모두가 어학을 배우기를 원했다고 했지만 나이가 많으면 곤란하다는 지적에 처음부터 나이 어린 학도들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학 교습이 가능한 7명만이 수사학당에서 시험을 치렀지요. 서양어 교관 2명과 학당 책임자가 입회한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내용은 책임자의 서양음 발음을 따라 할 때의 혀의 위치, 서양어 학습 능력의 여부, 그리고 한문 독해의 여부였다고 합니다. 이 시험에 조한근, 고영철, 김광현 등이 통과했는데요. 일행 중 나이가 어린 최규한과 박영조가 책임자의 눈에 띄어
공부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6명이 어학 습득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지만 학습을 지속한 학도는 고영철과 박영조에 불과했습니다. 최기하는 병을 얻어 치료해야 했고, 조한근은 서양어 암송이 어렵고, 이희민과 김광현은 입이 둔해 서양어를 익힐 수 없음을 호소했지요. 이들에게는 다른 기술을 익히도록 했습니다. 조한근은 전기 기술을, 이희민은 화학을 공부하기로 했지요. 기술 훈련을 시작한 후에도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882년 5월 임오군란 발생 전에 귀국한 학도들 20여 명 가운데 공장 출신은 6명에 불과했습니다. 그중 박규성처럼 동료의 유골 운구를 위해 귀환해야 했던 사람도 있었지요. 이는 기존의 학계평가처럼 기술 유학생의 신분은 학습 능력과 긴밀한 관련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이들 사이에는 기술 습득 태도에도 차이가 났습니다. 학도 이남수는 기술을 익히기로 했던 화기창에서 폭발 사고가 나자 귀국해버리고 말았죠. 그와 달리 만성질환을 앓던 공장 출신 최동수는 기술을 더 습득하겠다고 우겼습니다. 병이 깊어져 훈련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귀국했지요. 교수님, 학습 태도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태도 차이는 장인들의 경우 조선에서 하던 일의 연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 이유에 대한 기대도 컸기 때문이에요. 즉, 장인들은 천진에서 새로운 무기 제조 기술을 익혀 한성에 설립될 기기창에서 활동하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이는 출발 전에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또 기술 습득의 배치 문제도 귀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윤식은 기술 학도들을 기기창의 요소에 배치해 기술을 익히게 했는데요. 하지만 그의 계획대로 기술을 습득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화약창이 문제의 진원지였습니다. 그는 화약창에 학도 2명을 배속시켰는데요. 이들이 화약창의 많은 부서들 가운데 핵심이 아닌 소탄처로 배치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조선에 설치될 기기창을 고려하면 이곳 기술은 필요가 없었지요. 이런 점을 지적하며 김윤식은 초석을 구워내는 자초서나 화약을 조제하는 화약방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소탄처의 학도들은 매연과 열기로 인해 오랫동안 공부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이 때문에 김윤식은 부서 이동을 거듭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끝내 한 명이 정신 이상 증세를 일으켰어요. 의원은 뜨거운 열기에 의해 종종 발생하는 병으로 그대로 둔다면 고치기 어렵다고 진단 내렸지요. 마침내 학업 시작 5개월이 채 안 된 5월에 귀국해야 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군계 학조단의 귀환 이후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